오늘부터 60세부터 64세 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사전 예약률은 약 80%에 달합니다. 또 30세 미만 군 장병에 대한 접종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60세에서 64세 사이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사전에 예약한 대로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개시되며 백신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접종 대상자는 모두 395만 5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78.8%인 311만 7천여 명이 예약을 끝냈습니다. 정부는 60세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30세 미만의 군 장병들도 오늘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접종 대상은 41만 4천여 명으로 군이 자체 접종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30세 미만인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 등 돌봄 인력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 사전 예약도 개시됩니다. 오는 15일까지 예약을 받은 뒤 26일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한편 어젯밤 9시까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4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520명보다 62명 적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신규 확진자는 500명 안팎에 머물 걸로 보입니다. 500명대 중반에 이른 전날보다 적은 규모지만 휴일의 영향으로 검사 건수가 줄어든 걸 감안하면 확산세 자체가 꺾인 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전체 확진자의 70%가량이 몰리는 등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거리 두기 완화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혜택이 조금씩 늘고 있죠. 그런데 어르신들은 모바일 방식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백신을 맞더라도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현재 백신 접종자는 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2차까지 접종을 마치면 조만간 실내 마스크 완화 등의 혜택도 주어질 전망입니다. 이른바 백신 인센티브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이달 말부터 접종자들에게 스티커와 배지를 발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티커는 신분증에 붙이는 형태로 접종 이력과 이름 등이 기재되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모바일 전자접종 증명서에 접근이 어려운 65세 이상이 발급 대상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진 신분증에 이 스티커를 부착해드림으로써 예방접종을 하셨다는 그런 증명서로 대신하도록 할 겁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도 578.4명으로 직전주보다 16명가량 늘어났습니다. 반면 60세 이상 일일 평균 확진자는 직전주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이게 백신의 효과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1,300만 명 이상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는 다음 달이 돼야 백신의 본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걸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 이후부터는 아마 대략 이 정도 시기 이후부터는 예방접종 인구의 규모를 볼 때 전체 유행이 아마 이 정도 시점부터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정부는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다음 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최종 개편안을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또 군 당국에 거듭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보훈은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 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며 폐습은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과와 사죄를 넘어 이번 사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재발 방지에 대한 다짐을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을 마친 뒤 이중사의 분향소도 직접 찾아 헌화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중사의 부모에겐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위로했고 이중사의 부모는 딸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호소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함께 분향소를 찾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철저한 조사뿐 아니라 이번 계기로 병영 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거듭 지시했습니다. 분향소 방문은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일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군에는 환골탈태하라는 강력한 뜻을 밝힌 것이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전국 택배노조가 택배사들의 분류작업 별도 인력 투입 등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부터 출근과 배송 출발을 2시간 늦춥니다.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분류작업을 비롯한 과로사 방지 조치를 시행해야 하지만 택배사의 목리로 최종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6,500여 명 전 조합원이 참여해 9시 출근, 11시 배송 출발로 2시간가량 늦춰 일할 예정이라며 지켜지고 있지 않는 과로사 방지 대책을 현장에서 실행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군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의 초동 대처도 논란입니다. 이중사가 숨진 뒤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영장을 받아놓고도 며칠이 지난 뒤에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공군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인 장모 중사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것은 지난 5월 31일. 이모 중사가 성폭력 피해를 입고 신고한 지 91일 만에, 그리고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열흘 만의 일이었습니다. 장 중사가 피해자를 회유, 협박한 정황이 담긴 통화 내역이나 SNS 기록 등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셈입니다. 심지어 공군 검찰단은 이 중사가 숨진 뒤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놓고도 며칠 동안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은 이에 대해 장 중사가 휴대전화를 순순히 제출하지 않으면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일반적인 수사 관행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장 중사가 실제 휴대전화상 기록 등을 삭제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군은 이에 앞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아 비난을 샀습니다. 공군이 경찰대대에 이어 검찰 수사 단계에서조차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검찰단이 이 같은 공군의 축소 수사 의혹까지 모두 수사 범위에 놓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이를 위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전산 보고 자료 등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